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희연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렇게, 지난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색다른 주제로 저도 이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상당히 지금 긴장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말 청루화가 마상난이 난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명말이 청루화가 마상난의 난화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명대 초기에는 송대의 송명 이학이 계승되어 종천리 거인욕 등의 경세 이론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립되면서 여성에 대한 통제, 특히 정절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띈 시기였다. 또한 명대 여성관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특성은 여자의 재능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말이 명대의 유행어로 자리 잡았었다. 그러나 명말에는 그 양상이 좀 달라진다. 이 시기는 중국인들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시대로 인식될 만큼 혼돈의 시대였다. 명말은 중국 역사에서 전환의 시기로서 이 시기를 흔히 명말 청초로 일컫는다. 이 시기 봉건적 제도와 정치 질서가 모순의 직면에 점차 쇠퇴하고 있었지만 강남의 각 지역은 강, 운하, 호수 등의 정교한 교통망을 바탕으로 거대한 내륙 상업지구를 형성했으며 특히 소주, 남경, 양주, 항주 등지는 가장 상업화된 거대 도시의 정점에 있었다. 수려한 환경과 경제적 발전을 가진 이 도시에는 명말 문인 사대부와 부유한 상인, 예술가 등이 대거 모여들었으며 이와 함께 청루 사업도 번성했다. 특히 명말에는 상품 경제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으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청루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명말은 중국 역사상 가장 청루업이 변성했던 시기로 이것은 상업의 발달과 함께 기방의 개설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데에서 기인했다. 청류의 기녀들은 대부분 예기였다. 중국 고대의 기생은 크게 두 부류로 예기와 색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예기는 예술적인 재주를 가지고 오락을 제공하는 기생이라면 색기는 육체를 바탕으로 매음을 주로 하는 기생이었다. 예기는 빼어난 용모와 예술적인 재능을 함께 갖추어야 했기에 예기 가운데에는 예술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많았다. 청류의 주수입원은 재색이 뛰어난 예기가 시를 읽고 악기를 연주하고 서화를 그리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이기에 예술적인 흥미와 수양이 없는 손님들은 이곳에 잘 오지 않았다. 따라서 청류의 주 고객층은 비교적 여유 있는 문인 사대부였다. 단정한 외모와 서화와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청류 여인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류에서는 주 고객층인 문인 사대부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청류 여인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그 수준은 단순한 교양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하여 청류 여성들 가운데 시문에 능통하고 서화에 뛰어난 여인들의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업 수공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강남 지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지역의 청루 화가들은 뛰어난 가무와 서화 실력을 바탕으로 청루 화가의 행렬을 형성했다. 이런 회화군다의 행렬은 양명학의 치양지설, 만물일체설, 몸에 관한 담론 등 여성 주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여성의 자아의식이 점차 나타나게 하는 데 기여했다. 긴 문명사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은 늘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었고 미술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것은 후대의 미술사 연구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 화가는 큰 제약과 차별을 받았다. 그러나 만명 시기에 등장한 여성 화가의 행렬은 동아시아 미술사에서 유례없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거의 주요 연구 대상인 마상나는 청류 출신 화가 행렬 중 한 인물이지만 명말 기녀 세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기녀 세계에서 마상난의 성취는 기타의 기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녀의 삶의 양상이 동시에 기녀 세계의 특징을 거의 함유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논의 중심으로 삼았다. 명말의 사회문화 각 방면의 연구 성과는 많지만 개별 기녀에 관한 연구는 특정 인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또한 시문학 관련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상난이 살던 시대 배경, 교육관계 등을 통해 그녀가 특히 두각을 나타낸 난화 작품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마상난의 자아의식과 이를 통해 명말의 명기화가 행렬이 이루어낸 성과와 그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명말 기녀의 서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상난이 난화에 관한 연구는 명말 기녀 작가들의 경량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반 자료이며 이를 통해 마상난으로 대표되는 명기 문화가 다른 예술 방면에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명말의 시대적 상황. 명말에는 상업 경제의 발달과 도시 문화의 반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팽배했다.
또한 이른바 인성해방운동의 시기였기에 인간의 정과 욕에 관심이 많았으며 사람들은 그동안의 예교적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 속 본능적인 면을 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이 시기에는 철학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예술가의 사상 해방을 강조하며 진실한 정감과 욕망을 말하며 중화미학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따라서 사치와 방탕이 극심했으며 특히 상류층에서부터 중하층 계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성탐닉 문화가 극성했다. 만 명의 성에 관한 탐닉은 문인에서부터 상인,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퍼져 있었다. 이러한 사회 풍조의 영향으로 매춘업이 흥성하게 되었고 매춘업에 종사하는 부녀자들의 수가 큰 폭으로 종사했다.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한 방법이었으며 또한 도덕적 오명의 한계를 밀어내는 구실이 되었다. 성적 욕망을 보기 좋게 정당한 방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기가 필요했다. 속문화 속에서 전하함을 추구하기 위해 문인 사대부들의 욕구가 드러난 것이다. 후기 일부 문인들은 교육을 받은 여성을 기녀로 만들었다. 기녀는 이 시기에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성적 욕망의 충족 대상으로서 매춘 관계를 문학적이고 심지어 동반자적인 관계로 바꾸었다. 문인 남성들은 예기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부로서가 아닌 동등한 대화 상대 혹은 남성적 수준에 상응하는 지적 수준이나 재능을 가진 파트너로 여겼다. 낭만적 사랑을 동경한 남성들은 명말 정쟁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관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상실감을 그들의 도덕성을 알아주는 예기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 예기를 취하는 것은 일종의 알레고리를 담은 행위였다. 고급 문화에 익숙한 남성들은 그들이 찬양하는 문화에 익숙한 여성을 구매해 자기가 희생자라는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예기를 고통받는 여성의 페르소나로 삼아 자신의 딜레마를 비극적으로 허구화할 수 있었다. 고대 기녀의 발전사에서 청류가 가장 흥성했던 명말 청초라는 시기와 함께 기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예기에 관한 인식이 강해졌으며 또한 예기의 자의식이 강해졌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의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양명학이 대두했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명학에서는 누구든지 본인의 알미 양지를 갖추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 자신들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장치, 즉 여성 주체성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마상란의 생애와 교육관계. 마상란의 이름은 마수진으로 자는 월교, 현현자, 현아 등이고 호는 상난, 상난자로 불렸다. 그녀는 묵죽과 난을 잘 그렸기 때문에 상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다. 마상란의 생애 초기에 관한 기록은 없다. 마상란은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과거 시험에 2번 도전하고자 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던 오중지역 문단의 영수로 활약했던 왕치등과 교유하게 되면서 문진명의 후계자로 활약하며 당대의 묵란으로 일가를 이루었던 주총구에게 난인화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마상란은 명말 청초 강남 지역 남경 진해하 부근에서 활동했던 8명의 명기를 일컫는 진해 8령 중 한 명으로 시, 사, 서, 화, 가무 등에 정통했지만 특히 난화에 능했다. 그녀의 난화는 왕치등과 교육 점차 그 수준이 높아졌으며 명말 강남 지역의 경제 성장과 함께 형성된 서화시장에서 위작이 만들어질 정도로 판매가 증가했다. 마상란의 재능에 대해 왕치등은 마이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마상란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자매가 4명으로 그녀는 나이상 넷째여서 사낭으로 불렸다. 아명은 헌화이고 학렬을 따져 수진이라 했으며 또 자가 월교이며 난초를 잘 그려 호가 상난자이다. 상난은 아주 유명해 궁정과 외척, 왕공과 귀인, 변방의 군사, 상인과 노비는 물론이고 마침내 오한족과 흉노족, 이민족의 임금과 맥족의 수장에 이르기까지 마상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마상란의 시는 꽃 그림자가 옷을 장식하고 안개가 나무에 끼어 없는 듯 있는 듯 했다. 그러나 난을 그린 것이 가장 뛰어나 조맹부와 문진명의 정수를 배웠다. 마상란이 죽은 후에는 뒤를 이을 만한 이가 없었다. 마상란이라는 이름은 난화를 잘 그렸는 데에서 기인했음을 말하며 마상란이 상당한 인기와 독보적 재능에 대해 칭송하고 있다. 왕치등과 마상란은 마상란이 5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마상란 생전에는 마상란의 시집의 서문을 써주거나 그녀가 그린 난화에 제시를 써주기도 했는데 난석도의 제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향기로운 봄비가 3달 동안 내리니 한란이 핀 구원이 푸르네.
산속 서재에 사람이 앉아 술을 앞에 두고 이경을 읽네. 마상난 사후에는 마상난이 정기 마이정과 그녀를 애도하는 마상난 망가 42수를 지어 그녀의 삶과 예술을 후대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마상난의 재능으로 명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남을 잘 돕는 의협심에 대해서도 칭송하고 있다. 도둑이 마상난이 돈과 재능을 산처럼 쌓아두었다는 말을 들었다.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가 보옥을 여기저기 찾았다. 바라던 바를 채우지 못하자 화가 나서 서화와 노리개 모두를 절단내어 연못 물속에 던져버렸다. 마상난은 가난함이 뼈에 사무칠 정도였다. 뒤에 수군 장군이 강에서 도둑을 체포해 그의 상자를 수색해 보니 마상난이 고리 대금업자에게 빚진 차용증이 많이 나왔다. 이후에 마상난의 집에는 여분의 물건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의협의 명성이 이로 인해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마상난과 왕치 등의 인연이 혼인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절박했던 상황을 마상난을 도와줬던 왕치 등에게 처음부터 왕치 등이 첩으로 기속되고자 했지만 왕치 등은 그 청을 거절했다. 청류의 연인들의 소망 중 하나는 양인과 혼인을 통해 청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었다. 마상난은 시서와에 출중했고 남성들은 이러한 마상난에게 연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마상난의 마음에는 왕치등뿐이었고 왕치등에게 거절당했다. 이후 마상난은 왕치등에게 첩이 되겠다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고 이후 생을 마감한 만력 32년까지 30년간 오로지 왕치등만을 마음에 두었다. 두 사람은 서신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나갔지만 마상난이 죽기 16년간은 서로 만나지 못했다. 이후 왕치등의 70세 생일 때 마상난이 왕치등을 축하해 주기 위해 소주로 달려왔으며 둘은 16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상난은 병사했다. 왕치등이 마상난과 혼인을 거절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치등은 한적한 삶과 함께 종욕적인 삶을 산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왕치등은 청류 출입이 잦았으며 가는 곳마다 미녀들과 가까이하며 풍류를 즐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상난은 왕치등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절절해 왕치등이 첩이 되고 싶었지만 그녀를 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녀를 구해준 것이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첩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오중 지역의 명사로서 자신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녀와의 사귐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된다. 마상난의 난화작품 분석. 명후기 강남 지역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꽃을 소재로 한 화조화가 유명했다. 심주가 오파 화풍을 만든 이래 소주를 비롯한 강남 지역에서는 사군자 및 화조화가 문인화의 주요 화목으로 부상했다. 꽃을 가꾸고 완상하는 문화는 당송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5세기 소주의 문인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화해 애호풍조는 크게 유행했다. 16, 17세기에는 항주, 남경, 송강, 양주 등 강남 전 지역으로 화해 원예 취미가 유행해 예전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 형상을 형성했다. 본고에서는 마상난의 난화 작품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작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군자는 송대 이래 문인의 덕목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문인 화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먼저 묵죽이라는 장르 자체는 문동의 인격이 묵죽으로 화하여 문동의 굳센 풍절을 보여준다고 소식은 말했다. 따라서 묵죽의 감상자는 묵죽을 봄으로 인해 화가의 인격을 만나게 된다. 원대의 조맹부는 묵죽이 화가의 인격을 비유한다는 북송대 이론에 유가적 군자상의 의미를 적극 수용해 절개 있고 맑은 기계의 군자의 덕으로 묵죽 화가 인격을 칭송했다. 이러한 경향은 묵죽이 고고한 지식인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문인들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여겨 명대에는 오지역 문인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상징성 외에도 명후반기 소주에서 시작해 강남 전역으로 화해를 가꾸고 완상하는 문화가 유행했다. 명말 문인들은 화해를 아치가 있는 문인 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기고 탐미적 시각에서 원예 취미에 몰두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뜻을 잃지 않는 군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나는 명후반기에 와서는 문인 생활의 필수적인 완상물이 되었다. 또한 과거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거에 실패한 문인들이 많아졌으며 불안한 정치적 상황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관직을 포기하는 인물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도시에서 시은이라는 방식을 택해 명분을 내세우며 탈속적인 삶을 추구했는데 이때의 문인들은 난초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화목으로 인식했던 듯하다. 명후반기 애란 풍조는 이전 시기 난에 대한 애호와는 달랐다. 특히 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파 문인 화가들은 매난국죽을 단인 화제 혹은 두세 화목을 접목해 사군자 화목의 유행을 이끌었다.
이것은 관직은 포기했지만 도시 문화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문인 화가들에게 자신의 심애와 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려진 것이다. 즉, 이 시기에 나는 복잡한 시정 속에서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문인들에게 사랑받는 화목이었다. 이러한 문인 사대부가 주 고객층이었던 기녀들은 여성적인 성향의 화조화보다는 주 고객층이 문인 남성 취향의 자군자 계열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조형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며 단시간에 그 모습을 그려내기 좋은 난초를 기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화 교육을 통해 익혔고 이들은 저명한 문인들과 교류하며 그 실력을 다듬어 나갔다. 마상난 이전 중국 여성 화가들은 역시 대나무를 제외한 매화, 난초, 국화를 주요 화목으로 그렸다. 이것은 그렸는데 이것은 매화 국화가 여성과 관련된 상징성이 반영된 화조의 개념과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지금 발표문에서는 좀 빠졌는데 마상난 이전에 그 대표적으로 그 그림을 그렸던 이렇게 관도승이라고 조맹부의 원래 그 묵죽화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제 마상난이 그 명말에 마상난이 그 관도승의 뒤를 잇는다고 그렇게 명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마상난이 난죽 그리기를 좋아했던 것은 문인들이 난죽을 절개와 고결함을 그리고 탈속적인 우아한 이미지를 좋아한 이러한 풍조에 부합했던 것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녀라는 신분의 보상 심리로서 난죽을 고결함에 빗대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다. 마상난은 평생 나나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풀어냈다. 마상난의 화풍은 크게 1562년 15세에서부터 1577년 30세 사이에 그려진 정기 화풍과 1587년 그 40세부터 1604년 56세 사이에 그려진 후기 화풍으로 나눌 수 있다. 마상난의 죽성 난화도는 죽성 난화도는 임신년의 연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572년 마상난이 25살 되던 해의 작품이다. 비교적 초기 작품으로 이 시기 그녀는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며 임모를 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마상난의 난화 특징은 섬세한 붓질을 통해 난초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호방하면서 소탈한 느낌이 비교적 약했던 시기였다. 죽성 난화도는 죽성 난화도를 보면은 크고 작은 묵점과 필획을 운용해 바위 명암과 질감을 표현하고 있자 했으며 세밀하고 정교한 필선으로 대나무를 묘사했다. 또한 난초는 가늘고 뾰족한 쌍구법을 필선으로 표현했으며 쌍구법은 난초 잎의 윤곽을 먹선으로 긋고 색채를 칠하지 않는 그룹의 백묘 방식으로 전통적인 화풍이다. 그리고 난죽 수선도를 보시면은 난죽 수선도에서도 얇고 휘어질 것 같은 세죽에는 섬세한 필법을 했지만 난초는 녹목의 빗선으로 간결하게 표현했다. 마상난의 초기 난죽화는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필치이지만 형식화되지 않고 자유롭고 다양한 분놀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초 잎사귀의 안쪽으로는 여러 겹 가는 먹선으로 그려넣어 식물의 결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마상난은 30살 이전 초기 단계의 난화 창작에서는 섬세한 붓질과 난초의 묘사에서 천착해 호방한 느낌은 부족했다. 마상난의 작품은 앞서 언급했듯 초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분기점에는 마상난과 깊은 교류관계를 가졌던 왕치등이 존재한다. 마상난이 왕치등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대략 1567년경으로 그때 이제 마상난이 이렇게 주고받은 어떤 그림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래 원래 아래에 있는 부분이 마상난이 그림인데 이게 원래 그 기녀 3명의 합작품인데 이때 마상난이 다른 3명의 기녀 화가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 왕치등에게 선물한 화해도가 1567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두 사람이 만났던 것으로 유추된다. 이후 두 사람은 1573년 마상난이 나쁜 관리에 의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왕치등이 공경으로부터 구해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기록은 왕치등이 쓴 마상난의 전기 마이전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관리 중 탐욕스러운 자가 있어 경미한 죄로 마상난을 체포하려 했다.
500냥을 탈취하고도 만족하지 않아 체포가 더욱 다급해졌다. 내가 마침 그 집을 지나갔는데 마상난이 산발인 채 맨발로 있었으며 눈은 울어서 퉁퉁 부었다. 나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다음날 초상이나 그녀의 관을 진해아 건너로 보내야 할 판국이었다. 어사대의 어사를 만나니 내 팔분서를 원하길래 중재를 요청해 마상난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당시의 관리들은 권력을 이용해 기녀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많았다. 마상난 역시 이러한 괴롭힘을 당했는데 벼슬은 없지만 문법, 문학, 서법, 회화, 바둑 등 여러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 당시에 상당한 문화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왕치 등은 자신의 팔분서를 원하는 어사에게 도움을 청해 마상난을 공경에서 구해냈다. 이를 계기로 마상난과 왕치 등은 30년 넘는 교류 관계를 펼치게 된다. 마상난은 이때 왕치 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57세 때 왕치 등에게 보낸 편지글 치왕백곡서에도 절절하게 담았다. 마상난은 왕치 등과의 교류를 통해 당시 이름난 다른 명사들과 자주 왕래를 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통해 남성 문인 화가들이 구사했던 오파 화풍이나 송광파 화풍, 백묘 화풍을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마상난은 젊은 시절부터 문인 지식인과의 교류를 갈망했는데 왕치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이 마음을 지울 수 있었다. 마상난이 후반기 작품은 개인의 품격이 무르익었으며 회화 기법이 능숙해지고 운필이 호방해졌으며 날렵한 난 사이에 묵죽이 끼어들어 바위와 흩날리는 난이 이루는 난화를 그렸다. 물론 1578년에서부터 1586년 사이의 작품이 현존하지 않아 그 흐름을 명백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대략 40세를 기점으로 작품의 제재와 필목의 운용에서 원숙함이 느껴진다. 마상난은 서화의 조예가 깊었던 왕치 등과 교류하며 그에게 그림을 지도받았으며 마상난이 서화의 제발을 써서 널리 소개하고 주변 문인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또한 여러 문인 모임에 마상난을 데리고 참석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상난이 그림 명성을 얻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마상난의 난화는 대부분 후기작에 속하며 이 시기 그녀는 난옆을 묘사할 때 서예의 필법을 서화에 차용해 백묘법과 쌍구법을 동시에 구사했다. 마상난 말년의 작품 중 하나인 난죽도를 살펴보면은 왕성한 그 생명력을 지닌 야생난을 그렸는데 어떠한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소박미가 느껴진다. 비탈진 언덕의 비탈진 땅의 난과 대나무와 드구르의 그 백묘난 그리고 묵필의 대나무로 소탈하며 선이 펼치면서 하늘 안에 거리고 먹의 농담은 자연스레 짙어져 봄바람에 잎사귀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찍어낸 듯한 지면을 그 표현을 통해 소박한 평단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화면 상당히 아래쪽이 향해 뻗어 있는 난초의 모습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또한 마상난이 후반부 난화의 한 가지 특징은 난초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었던 초기와 달리 고립된 느낌을 주는 난화를 주로 그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마상난이 이렴난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화면이 군더더기 없이 한글의 난초와 길고 가느다란 잎사귀가 어우러져 아늑한 느낌과 고결한 절개를 표현하고 있다. 마상난은 비록 비천한 신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고결하고 의지가 강한 자신을 난에 대입해 표현했다. 이 작품은 마상난이 조맹견의 화법을 모방했는데 작품의 관지에 조맹견의 국법을 모방했다고 여기 보면은 쓰여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난초 바로 옆에 쓰여 있는데요. 마상난은 고법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난초에 대입해 몰골법과 백묘법을 함께 사용했다. 필법이 힘차며 율동적이어서 난초의 외적인 아름다운 자태와 더불어 고결하고 단아한 난초의 기질까지 함께 구현해냈다. 이렴난은 마상난이 독창적인 화풍으로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화면 가운데 한 그루의 난이 있고 바람에 나풀거리는 듯한 난잎을 함께 그려 이제 또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은 비록 그녀가 청루의 기녀이지만 여전히 오만한 품격을 소유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뚝 솟은 난초와 늘어진 대나무 절벽 끝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래 쉴 틈 없이 흐르는 강물을 그린 소상총일도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해도 변함없는 자신만의 고결한 기계를 느낄 수 있다. 마상난은 청루 출신이지만 활달하고 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데 의협심 있는 인물이었다. 소상청일도는 바로 이런 그녀의 의협시 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벽 위에 깎아지르는 듯한 곳에서 대나무와 난초가 자라고 그 아래에는 쉼없이 흐르는 강물을 묘사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상난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난초에 자신을 대입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당시 양명 좌파의 사상
사상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명말 청초는 봉건적 제도와 정치가 모순의 직면에 점차 쇠퇴한 반면 자본주의가 새롭게 싹트고 있던 시대였다. 이에 따라 시대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과거의 전통을 주장하는 복고주의와 새로운 철학과 인간, 새로운 예술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경향이 묘합되어 있었다. 전자의 경우로는 독립당과 복사는 광학 활동을 통해 지방 여론을 형성하며 정주 도학의 정통성을 강조한 반면 황간 위충현이 엄당이 일으킨 부정부패에 대항했다. 후자의 혁신적인 경향은 근대 지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철학과 문학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철학에서는 주자학의 도덕적 이성으로서 본성론이 왕양명의 심학을 거쳐 그 후계자인 왕간, 하심은, 나여박, 이지 등 양명 좌파들로 이어지면서 특히 이지는 명교의 틀을 스스로 깨면서 전통적인 성별관념에 도전하고자 했다. 그는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기회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여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당시 여성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지의 여성과는 여성의 재능, 개성에 대한 존중과 긍정으로 이어져 여성 화가의 등장에 중요한 사상적 밑받침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녀 화가들의 행렬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여성의 작품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또한 태주학파는 감정적 인간학을 주장하며 도덕적 이성에 가려지고 억압된 감성이 아니라 그것의 진솔함이 드러내기를 강조했다. 이지는 동심설을 주장하며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면서 동심에 나오는 것이 진심이며 남의 책을 통해서 얻은 도리나 견문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 것은 거짓으로 여기고 동심의 진솔한 표현을 강조했다. 이것은 공안파의 원갱도 형제의 문학에 영향을 미쳐 신분의 고하, 성별의 차이를 막론하고 진정을 담은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들의 창작 활동에 관대한 분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 스스로도 이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비록 이들의 관념이 사회 개혁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성의 창작 활동의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마상난을 비롯한 재능 있는 여성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했다. 마상난은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난화를 통해 자신의 고결한 인격과 한 남자에 대한 충성스러운 존재라는 점을 표현한 방법이었다. 마상난은 중국 회화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운 대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녀가 그린 난화는 독창적이었음에는 틀림없으며 이러한 독창성으로 인해 당시 문인 묵객들이 마상난의 작품을 서로 소장하고자 했다. 30살 이전 고인의 고법을 모방하며 배웠으며 이후 그녀는 그녀만의 성숙한 화풍과 능숙한 회화 기법으로 날렵한 난 사이에 묵죽이 끼어있고 돌과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난이 어우러져 화면을 조화롭게 조성했다. 초기와 후기 그녀의 예술 인생에서 장르의 선택과 표현에서 문인 사대부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지만 섬세한 여성적인 시각과 감각으로 이를 재해석했음은 분명하다. 이상으로 마상난에 관한 문헌 기록과 작품을 통해 명말 기녀회화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명말 여인들은 제약된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기에 소재가 대부분 화조, 초충, 화해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다. 마상난 역시 유사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명말 여성회화의 전통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명말 기녀는 사대부 가문의 여인들과 달리 남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시서화를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들의 작품은 사실상 사대부 문인의 영역 안에서 미적 취향을 공유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마상난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녀 역시 문인화의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난초를 소재로 했으며 문인 사대부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은밀한 정치를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그녀의 정치는 당대 문인 사대부에게 극찬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마상난을 비롯한 청류 출신 화가들의 작품 세계를 남성적인 것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마상난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마상난은 당신의 유행 화풍이었던 오파 화풍을 적극 수용했으며 문인회화 전통이 내포되어 있음을 그녀의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미 그녀가 직업인으로서의 회화 수준이 당시 문인 지식인들끼리 공유했던 예술적인 공유와 어느 정도 일치했음 정도로 상당했음을 드러준다. 그러나 본고는 마상난이 현존하는 초기 서화 작품이 부족하고 후기 작품이 일부라는 한계로 인해 작품에 내재된 의식 세계의 변화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마상난이 서화 작품 자료 발굴에 천착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초석의 단계로 삼고자 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